자, 이어서 개장 전에 봐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모닝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6개의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또 호재들도 있습니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환율 관찰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나트륨 배터리 양극재를 완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양극재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을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개별적으로 이제 풍원 정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큰손이 15조 원 정도 매수 예정이다. ETF에 대한 구성 비율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환율 관찰국에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이 지정이 됐는데요. 일본은 지난해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등재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2회 연속 제외됐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SK그룹과 관련돼서 경영과 관련된 합병이나 매각설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SK그룹이 방만한 투자와 실적 부진에 대수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번에는 나트륨 배터리의 양극재를 곧 완성한다라면서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관련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엑손모빌 등 5개 기업이 동해가스전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12월에 첫 시추가 시작될지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 풍원정밀이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국산화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한 가지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간밤에는 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지만 이 관련된 호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특히나 이번에 강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인 XLK라는 게 있는데 오늘 21일 리밸런싱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LS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 ETF는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이 진행되는데 이번은 14일 종가를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XLK ETF와 기초지수인 S&P 500 테크 인덱스와의 분기 수익률 차이는 5%를 넘은 상태로 이는 200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현재 XLK ETF는 리밸런싱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기존에는 5.9%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1%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은 총 107억 7천만 달러, 하나로 계산했을 때 15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 연구원은 증시를 주도하는 종목인 만큼 강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면에 ETF에서 애플의 비중은 상당히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21.8%에서 5%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하게 되는데요. 애플은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총 121억 5천만 달러의 순매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와는 다른 XLK ETF로 액티브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유입도 최근에 돋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5번의 리밸런싱 사례를 봤을 때 리밸런싱 2거래일 전 XLK로 평균 1억 6천만 달러의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커다란 ETF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 함께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시죠. 환율 관찰국과 관련돼서 오늘 오전에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국 대상국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됐던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층 분석국 내에서 이렇게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7년여간 13차례나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서 2회 연속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포함이 됐다는 점 함께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을 겨냥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SK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에서도 이 단독 보도 한 가지 전해드렸었죠.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는데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ENS가 합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SK그룹 계속해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다시 한번 이 그룹사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현재 힘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들이 계속 부진을 겪고 있는데 방만한 투자로 인해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인데요. 일단 SKMS 연구소에서 오는 28일부터 29일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영 전략 회의를 열게 되고요.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SK 주요 계열사들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TF를 발족하고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와 관련된 이 합병이라든지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K그룹이 고강도 쇄신에 나서는 배경에는 투자 비효율과 계열사들의 이 실적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방만한 투자를 지적하고 서든데스 위기를 재차 언급하면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SK그룹이 219개 계열사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들을 하나씩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눈에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SK스퀘어, SK까지 SK그룹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나올지 개별 소식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셀 제조사들과 함께 완성차 업체까지 기술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저가형인 LFP 배터리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 실험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에코프로비엠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저가형 배터리에 대해서 경쟁사가 굉장히 경쟁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FP 배터리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상당 부분 탑재가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에너지 밀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전거리가 아직까지는 250에서 300km 수준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등을 위한 중소형차 정도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기술 개선 수준들을 감안했을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까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2차전지 종목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양극재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반등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련해서 엑손모빌과 5개 기업들이 동해 가스전과 관련돼서 이제 사업에 접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엑손모빌을 비롯해서 해외 기업 5곳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사업 투자를 위해 접촉했다고 한국석유공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지난 5월 초에는 메이저 석유기업 한 곳과 접촉해서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데이터 일부를 공유한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또 좋았던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또 영일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동방 같은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태광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기도 했었는데요. 태광과 관련된 주가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실상 디스플레이 부품을 국산화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이 그동안 이 OLED 제조 공정 핵심 부품을 독점해 왔었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일본 내의 이 소부장 수출 규제 이후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나온 첫 번째 국산화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풍원정밀이 올해 3분기부터 6세대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 메탈 마스크 FMM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양산한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발주를 시작으로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난다고 하는데요. 연 5천억 원 정도의 수입 대체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애플이나 BOE 측에서도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풍원정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어제 오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풍원정밀의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어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와 관련돼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풍원정밀과 관련돼서 실제로 단독 보도 이후에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들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